문재인은 마이너스 손이 아닌 마이너스 손. 체코 사건으로 또다시 드러난 문 집단의 민낯. 문재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동남아 내에서 열린 스즈키컵 축구대회 우승을 이끈 베트남 대표 박항서 감독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축하할 수 있죠. 그런데 쉽게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은 또 인기 영합이나 하려 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연출가 출신까지 끌어들인 문재인은 그동안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 행보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잦은 구설수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아는 국민들이 이제 식상해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별 상관없는 조그마한 대회까지 신경 쓰네. 그럴 시간이면 국민들 민심이나 한 번 더 들어보라라며 아무튼 협찬 인생 끝까지 가내라고 조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업자득 문재인 쇼 이미지 정치 부작용인 겁니다. 입만 열면 북한 탈영질 늘어놓던 문재인이 이번 주부터 정책 일정을 남북관계에서 민생 문제로 초점을 이동할 거라고 합니다. 국내 경제에 더욱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양반이 관심을 갖기만 하면 뭐든 다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으면 안 되지라며 근로자 주머니만 채워주면 저절로 소득주도 성장이 되는 줄 아는 단세포적인 발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이 거덜나고 자영업자는 죽겠다고 곡소리내며 폐업 속출하고 원자력은 위험하다 그러면서 멀쩡한 산가가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태양광이 들어서고 환경을 그렇게 위한다는 사람이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하고 전기료 인상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전기료 2배나 올린다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문재인은 한마디로 뭐든 손만 대면 흥하는 마이너스 손이 아닌 손만 대면 망하는 마이너스 손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민생 운운하는 소식에도 시무룩할 수밖에요. 이번에는 또 어떤 걸 망치려나? 8,400명이 환하여를 클릭한 해당 기사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놀고 있네 김정은이 상대 안 해주니 이제서야 국내 민생 살피는 거 아니야? 온다고 했음 안 봐도 뻔한데. 에휴, 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라고 힐난했습니다. 기타 베스트 댓글 내용도 욕설이 많아 소개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성토일색입니다. 최소 온라인 민심만큼은 문재인이 더 이상 극복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권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필리핀 수출이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굵직한 해외 수주 사업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 줄줄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외유는 허벌나게 다니면서 흔해 빠진 MOU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 이러니 국민 혈세로 해외여행 다니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우파 논객 손병호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체코 사건으로 또다시 드러난 문 집단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체코 방문을 비판했는데요. 대통령들이 목적지가 남미일 때 통상적으로 LA를 경유합니다. 그러나 문이 이번에 아르헨티나 G20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 시간이 더 걸리는 반대쪽인 유럽의 체코를 경유한 원인이 평양을 갔다 온 대통령 전용기의 미국 입국 허가를 받는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체코 경유 문제가 처음부터 대두됐는데 그 문제를 거론한 출입기자들에게 김의겸은 체코의 원전 수출 상담을 위해서라는 귀신이 곡할 만한 씨알도 먹히지 않은 거짓말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에 기자들이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추궁하자 원전 수주란 헛소리는 쑥 들어가고 다른 명확한 이유 없이 유럽 동포 면담을 위해서라고 또 둘러댔어요. 그리고 체코에 가서는 무슨 성당에서 문내외가 기도하는 쇼를 한편 벌리고는 자칭 영부인이란 정수기가 내 남편 어디서요? 란 천박한 단어를 뱉으며 만인 종실이의 허둥지둥 튀쳐나오는 꼴을 보여줬습니다. 그 꼴을 본 국민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도 체코 경유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는데 그때쯤엔 이미 기자들 사이에 평양을 드나든 비행기는 6개월간 미국 입국이 불허란 규정에 전용기가 걸렸기 때문이란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입국을 청원하면 심사하여 승인하는데 지난 10월 문이 UN 참석을 위해 방미할 때 입국 승인을 받아보니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던 것이지요. 기자들이란 뭔가를 이빨로 물으면 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계속 질문했어요. 심지어 어느 기자가 뉴질랜드행 비행기에서 문에게 직접 묻는 장면도 있었답니다.
그 기자 놈은 모든 걸 알면서 물었던 것이고 문은 천연덕스럽게 엉뚱한 말로 num쳤지만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 문제로 문 집단의 추악한 민낯이 또 드러났어요. 처음부터 진솔하게 사실대로 말했다면 그때 한번 망신당하고 말든지, 혹은 개돼지들에게 전용기를 승인받게 한 미국을 증오케 만드는 효과도 있었을 것인데 이 인간들은 자신들의 체부는 앞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당시 상황에서 제일 그럴듯한 말로 모면한다는 것이 또다시 밝혀졌습니다. 즉흥적이든 미리 생각했든 당시로는 체코의 원전 수주를 위해 간다라는 말이 씨알이 먹힌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루 종일 개돼지들만, 특히 무슨 말을 해도 박수치는 버러지 같은 것들만 상대하니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겠지만 반대로 눈을 도그리고 노려보는 국민들이 반이 넘고 쇼킹한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지요. 한번 거짓말은 계속 더 큰 거짓말을 만들게 합니다. 귀국 후에도 기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적화대 대변인실은 거짓말의 백화점이 됐어요. 동원할 수 있는 이유가 모두 동원됐습니다. 급기야 어제 김의겸은 전용기의 미국 입국 불허는 오보란 진짜 오보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용기의 미국 입국 불허는 사실이란 게 보도됐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문 집단은 일본 등 세계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란 것이지요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급기야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던츠 플레인 블랙리스티드 바이 어스 애프터 노스 코리아 플라이트 리포츠 세이. 한국 대통령 전용기 평양 방문 후 미 제재 리스트에 올라 라는 제목으로 폭스뉴스에 등장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보도에 따르면 한국 지도자의 미국 방문 시 일시적으로 짧지만 불편한 금지 조치로 이어졌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는 한반도 긴장이 풀리는 가운데 북한 평양을 방문한 이후 미국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블랙리스트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확대한 행정명령의 결과다. 이 명령에 따라 어떤 배나 비행기도 북한으로 여행한 후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며 하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한국당 비대위는 당협위원장 탈락이 결정된 의원 21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체 의원 112명의 19%에 이릅니다. 한국당은 지난 10월 전국 253개 선거구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 처리한 뒤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선임 심사를 벌여왔습니다. 비대위는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 친박계 핵심 최경환 홍문종 의원 등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공모 대상에서 배제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이들은 향후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한다 해도 자동 탈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야우파 세력들은 박 대통령 탄핵의 주도적 역할을 하며 희희낙낙거리고 지난 4.16 지방선거에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김성태와 장제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두고 그냥 인적쇄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인혁당 등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상대 진영을 끌어안으려는 의도였겠지만 이것은 잘못됐다며 그것 독재은 그것이고 훌륭한 점들이 많았다. 보수의 역사, 유산을 바로 세우려는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여기서 이현주 의원이 아주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주화제가 허용되나요? 아버지가 한 일을 왜 딸이 책임져야만 하는 거죠? 그런 연주화제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게 한때 이현주 의원이 몸을 담고 있었던 좌파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버지로 인해 고초를 겪었거나 불행해진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로서 사과를 했을 뿐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굳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지 않더라도 인간 박근혜 역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매우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아버지를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깔아뭉개고 싶은 좌익 선동 세력들. 지금 북한 3대 부자 세습, 고모부와 이복형을 죽인 살인마에게는 괜찮은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평가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면 되지 않나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갖 확인되지 않은 거짓 루머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한 정치적 선동질에 대한민국 국민도 진실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춤을 추었습니다. 잘 짜여진 프레임을 짧은 주어진 시간에 이길 수 없는 게 대선인 겁니다. 아직 국민이 어리석고 수준이 낮은 걸 어쩌란 말인가요? 이 수준에는 과거 이현주 의원도 포함된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국민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너도 나도 대한민국 불행을 위해 동참한 공모자입니다. 최경령님, 성랑령님, 항상 정기적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